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일본 최고의 기자라 자부하던 남자가 시부야 매장을 취재하러 왔다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국 음식, 일본과 비교도 안 된다던 자신만만한 말이 현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경이입니다. 이 작은 버거집에서 마주한 경험이 그의 오만과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일본 기자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세계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문화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준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켄지입니다. 도쿄 시부야 지역 신문사에서 15년째 식문화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죠. 일본 외식업계라면 웬만한 건 다 봐왔다고 자부합니다. 맥도날드, KFC, 모스버거까지. 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들의 공통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켄지, 한국 치킨버거 브랜드가 시부야에 1호점을 연다는데 취재 좀 해봐. 한국 브랜드요? 편집장은 자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맘스터치라고 한국에서는 꽤 유명하다던데. 자료를 받아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한국에서 1,4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일본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특히 시부야 같은 프리미엄 상권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지 입맛에 맞춰야 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일본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서비스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제가 지금까지 봐온 해외 브랜드들의 일본 진출 사례를 생각해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어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나 코스트코처럼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년 못 가서 철수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치킨버거라니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본에는 이미 모스버거라는 든든한 로컬 브랜드가 있어요. 프리미엄 버거 시장도 포화 상태고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여기에 한국 브랜드가 새롭게 뛰어든다는 건 마치 이미 물이 가득 찬 컵에 물을 더 붓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시부야라니.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그만큼 임대료도 비싸고 경쟁도 치열한 곳이에요. 젊은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고 트렌드 변화도 빠르죠. 정말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료를 더 들여다보니 맘스터치의 주력 메뉴는 치킨버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싸이버거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이 과연 이런 메뉴를 받아들일까요?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치킨보다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선호해왔어요. 물론 최근에는 치킨 요리도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것도 대부분 일본식으로 조리된 것들이죠. 가라아게나 치킨가츠 같은. 저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음식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김치, 비빔밥, 불고기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 일본인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화된 형태였습니다. 과연 맘스터치는 어떤 전략으로 일본 시장에 도전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오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자료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어요. 일본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성향, 이미 포화된 패스트푸드 시장, 그리고 까다로운 서비스 기준까지 모든 것이 맘스터치에게는 불리한 조건들이었죠. 또 다른 해외 브랜드의 도전과 좌절 스토리가 되는 건 아닐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기대보다는 의심이 컸습니다. 한국 음식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들이 익숙한 맛과 서비스 방식을 넘어선다고요? 글쎄, 저는 반신반의하며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편집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꽤 유명하다던데라고 했던 그 말. 한국에서 1,400개 매장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의구심은 여전했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맘스터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오더군요. 한국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통할까? 15년간 이 업계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본국에서의 성공이 해외에서도 보장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본국의 성공에 취해서 현지화에 실패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죠. 저는 일본 패스트푸드 시장의 데이터를 꺼내봤습니다. 맥도날드가 압도적 1위, 그 다음이 모스버거, KFC 순이었어요. 이미 공룡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끼어들겠다고? 특히 모스버거를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햄버거 브랜드로 일본인의 입맛에 딱 맞게 개발된 메뉴들로 성공한 케이스죠. 테리야키 버거, 라이스 버거 같은 독창적인 메뉴들로 맥도날드와도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맘스터치가 모스버거보다 뭐가 더 나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스버거도 수십 년에 걸쳐 일본 시장에 뿌리내린 브랜드인데 갑자기 나타난 한국 브랜드가 쉽게 자리를 뺏을 수 있을 리 없었죠. 게다가 일본 소비자들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일본인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검증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요. 특히 음식의 경우에는 더욱 보수적이죠. 저는 과거 취재했던 사례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던킨 도너츠는 2006년에 일본에 진출했지만 2017년에 완전 철수했어요. 타코벨도 몇 번의 도전과 철수를 반복했죠. 심지어 서브웨이도 한때 5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도 이 정도인데 맘스터치는 아직 글로벌 브랜드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국과 일부 동남아시아에만 진출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맘스터치의 메뉴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싸이버거, 명동 토스트, 한국식 믹스커피 모두 이름부터가 한국식이었어요. 이런 메뉴명을 일본 소비자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까? 일본인들은 메뉴명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발음하기 어렵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름의 메뉴는 주문하기를 꺼려하죠. 더구나 가격 경쟁력도 의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고려하면 과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부야의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봤습니다. 1층 상가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월 3만 엔을 넘어가더군요. 여기에 일본의 까다로운 식품 안전 기준, 높은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가성비 메리트는 사라지잖아. 저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화장품이나 K-팝 관련 콘텐츠였죠. 음식, 특히 패스트푸드에서는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6개월 안에 철수 발표가 나올걸. 저는 속으로 단언했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데이터로는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당일 제가 시부야에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맘스터치 1호점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어요. 그것도 10명, 20명이 아니라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시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전 11시 점심시간도 아닌데 이런 줄이 생긴다고? 개점 이벤트 때문인가?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았어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거든요. 단순히 호기심이나 이벤트 참여가 아니라 정말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였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특히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매장 주변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바로 옆에는 KFC가 있었고 길 건너편에는 모스버거도 있었어요. 이미 검증된 브랜드들이 즐비한 곳에서 사람들이 굳이 새로운 브랜드를 기다리고 있다니. 줄 맨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혹시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30분 정도 됐네요. 30분이나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먹어본 친구가 일본에도 오픈한다니까 꼭 가보라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람들도 관찰해봤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면을 힐끗 보니 맘스터치 관련 영상들을 시청하고 있더군요. SNS 마케팅이 효과를 본 건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 반응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요즘 새로운 브랜드들이 SNS 마케팅을 안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긴 줄이 서는 경우는 흔치 않았죠. 저는 매장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움직임이 빨랐고 주문 처리도 원활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매장에서 나오는 향이었어요. 치킨을 굽는 냄새가 아니라 튀기는 냄새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프라이드 치킨과는 다른 뭔가 더 고소하고 진한 향이 났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꼴깍 삼켰어요. 매장 앞을 지나가던 다른 행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냄새를 맡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매장을 쳐다보더군요. 몇 명은 아예 줄 뒤에 서기 시작했어요. 설마 냄새만으로 이런 반응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15년간 취재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새로운 브랜드가 오픈하면 처음 며칠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이 정도로 지속적인 줄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주문을 마치고 나가면 뒤에서 또 한 명이 와서 줄을 섰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오픈 첫 달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한산한 매장에서 직원들이 한가롭게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줄을 서 있는 한 남성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지금 맘스터치에서 기다리고 있어. 줄이 되게 길어. 근데 냄새가 진짜 좋다. 너도 와봐.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지금까지의 분석과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제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도 줄에 서기로 했습니다. 기자로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분을 기다려서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카운터에 서 있는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메뉴판을 살펴봤습니다. 치즈 싸이버거, 허니 갈릭버거, 언빌리버블 버거 이름은 여전히 생소했지만 사진을 보니 생각보다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치즈 싸이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방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치킨을 튀기는 모습이 보였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미리 튀겨놓은 치킨을 데워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새로 튀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하지만 그 덕분인지 주방에서 나오는 냄새가 정말 신선했어요. 갓 튀긴 치킨의 고소한 향이 매장 전체에 퍼지고 있었죠. 주문하신 치즈 싸이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트레이를 받아들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버거를 받아든 순간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크기가 꽤 크네. 포장지를 벗겨내자 큼직한 치킨 패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패스트푸드 치킨 버거보다 확실히 두껍고 크더군요.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제가 느낀 건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야? 치킨의 바삭함이 입안에서 터지면서 육즙이 흘러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했고 양념의 맛도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더 놀라운 건 치즈였습니다. 그냥 슬라이스 치즈를 올린 게 아니라 진짜 치즈가 쭉쭉 늘어나면서 치킨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더군요. 저는 멈춰서 다시 한번 음미해봤습니다. 일본 버거와는 확실히 다르네. 모스버거의 깔끔하고 정갈한 맛과는 정반대였어요. 더 진하고 더 자극적이면서도 뒷맛은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감자튀김도 마찬가지였어요. 맥도날드의 얇고 바삭한 감자튀김과는 달리 두툼하고 속이 촉촉한 스타일이었죠. 겉면에 뿌려진 양념도 독특했어요. 제가 몇 년 전 한국 출장에서 먹어봤던 치킨과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그때도 놀랐었거든요. 한국 치킨의 맛이 일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하지만 지금 먹고 있는 맘스터치 버거는 그때의 기억보다도 더 맛있었어요. 아마도 일본인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정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모두들 진지하게 먹고 있었고 표정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옆 테이블에 앉은 40대 남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오하는 감탄사를 내뱉더군요. 정말 맛있네. 그는 혼자 온 것 같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버거를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맛만 보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야.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라서 일본인 입맛에 안 맞을 거라고
패스트푸드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버거를 다 먹고 나서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밖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맛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였구나. 제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분석과 예측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일본 진출은 실패할 거라는, 일본 소비자들은 보수적이라는,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는 성공이 어렵다는 모든 가정들이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틀렸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매장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잠시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매장 점장 미야모토 사토코입니다. 미야모토 점장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이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제 질문에 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미야모토 점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맛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맛이라면 한국과 똑같은 맛인가요? 아니에요. 일본 고객분들의 입맛을 연구해서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념의 짠맛을 줄이고 단맛을 약간 늘렸어요. 하지만 핵심은 그대로 유지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현지화 작업을 거쳤구나. 그런데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미야모토 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양을 늘리고 품질을 높여서 가격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요. 그녀는 주방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주문 즉석에서 치킨을 튀겨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만큼 맛의 차이가 크거든요. 고객분들도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짜증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한국 본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레시피와 조리법은 한국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마케팅이나 서비스는 일본 스타일로 적응시켰어요. 특히 직원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움직임이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식 역동성과 일본식 정확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미야모토 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확신이 없었어요. 일본 고객분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하지만 시식 테스트를 해보니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특히 치즈의 진한 맛과 치킨의 바삭함을 좋아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방금 먹었던 버거도 그런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치즈와 치킨의 조합이 일본에서 흔히 먹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라주쿠의 2호점을 준비 중이에요. 시부야에서의 반응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일본 고객분들께 새로운 치킨 버거의 맛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미야모토 점장의 눈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위한 진출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음식을 알리고 싶다는 진심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고객분들은 다 아세요. 진짜 맛있는 건지 그냥 마케팅인 건지. 저희는 맛으로 승부하고 있거든요.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줄이 이어지고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국 브랜드의 일본 진출이 아니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열정, 그리고 일본 고객들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이라면 저는 맘스터치의 일본 진출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오니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줄 서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걸어본 사람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직장 여성이었어요.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벌써 3번째예요.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그녀는 나카무라 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시부야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라고 하더군요. 3번이나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궁금하네요.
나카무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일단 맛이 정말 달라요.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바삭한데 촉촉하고 양념도 자극적이면서 느끼하지 않아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맥도날드는 너무 기름져요. 모스버거는 깔끔하긴 한데 좀 심심하고, KFC는 글쎄요, 그냥 평범해요. 근데 여기는 정말 특별해요. 나카무라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서 계속 찾아오는 거였어요.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은 일본 점심 식사 한 끼보다 더 가격이 낮아서 매우 좋아요. 가격이 낮아서 양이 적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양이 많고 맛도 좋으니까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져요. 맥도날드에서 세트 하나 먹으면 배가 안 차는데 여기는 한 개만 먹어도 충분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먹었던 버거도 크기가 상당했거든요. 옆에 서 있던 40대 남성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회사 동료들이 한국 치킨 버거가 생겼다고 해서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치킨이 정말 신선해요. 다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미리 튀겨놓은 걸 데워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문하면 그때그때 튀겨주니까 바삭함이 살아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방에서 치킨 튀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저는 매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직원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주문이 더욱 많아지고 있었는데 직원들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직원이 손님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킨을 신선하게 튀겨드리느라 5분 정도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 손님은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아, 그럼 더 맛있겠네요. 괜찮아요. 이런 장면이 일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은 빠른 서비스를 우선시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맛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고객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테이블을 치우면서 손님에게 물어보더군요. 맛은 어떠셨나요?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네,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오세요. 작은 대화지만 직원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매뉴얼대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고객이 만족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줄이 더욱 길어졌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기다리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치킨버거 정말 맛있다던데. 맞아요. 제가 어제 먹어봤는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요즘 인기잖아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15년 기자 생활에서도 몇 번 보지 못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나 유행이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제품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입소문으로 이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열정, 고객들의 만족,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맛.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성공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미야모토 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속 기사를 위한 인터뷰였어요. 지난주보다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미야모토 점장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입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SNS에 올라오는 후기들도 대부분 긍정적이고요. 정말 그랬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맘스터치 관련 포스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하라주쿠 2호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음 달 오픈 예정이에요. 사실 원래 계획보다 빨라진 거예요. 시부야 반응이 너무 좋아서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서 하라주쿠 매장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하라주쿠는 시부야보다 더 젊은 고객층이 많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도 조금 다르게 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느낌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라주쿠 한정 메뉴도 준비 중이에요. 한정 메뉴? 미야모토 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본 젊은 층이 좋아하는 맛으로 개발한 새로운 버거예요. 아직 비밀이지만 분명히 인기를 끌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그녀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확신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어떤 맛을 원하시는지, 어떤 메뉴가 더 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있어요. 정말 철저한 접근이었어요. 일방적으로 한국 메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본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쿄에 1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사카, 교토 같은 다른 도시로도 확장할 계획이에요. 경쟁 브랜드들의 견제는 걱정 안 되시나요? 미야모토 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 브랜드들과 정면 승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카테고리라면 프리미엄 치킨버거 시장이요. 패스트푸드이지만 품질은 캐주얼 다이닝 수준으로 빠르지만 정성스럽게, 이런 컨셉이 일본 고객분들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명확한 포지셀링이었어요. 단순히 기존 시장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소통은 어떤가요? 정말 원활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면서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특히 메뉴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 말을 들으니 맘스터치의 일본 진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미야모토 점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좋은 제품과 진심이 있다면 고객분들이 알아봐 주실 거예요. 이미 그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매장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기대감과 만족감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에 한국 치킨버거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적이었던 제가 지금은 그들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야. 이건 단순한 브랜드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처음 계획했던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렸거든요. 원래는 한국 브랜드의 일본 진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가득한 제목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맘스터치, 일본 패스트푸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제목부터가 달라졌어요. 의구심이 아니라 확신에 찬 제목이었죠. 기사를 쓰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편집장에게 취재 지시를 받았을 때의 냉소적인 마음부터 매장 앞에서 본 긴 줄에 대한 당황감, 그리고 직접 맛을 봤을 때의 충격까지.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예상을 빗나간 경우는 처음이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감정을 기사에 담았어요. 기자로서의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진솔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맘스터치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한국적인 맛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다. 일본 고객들의 입맛을 연구하고 현지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하며 무엇보다 맛에 대한 진정성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맘스터치는 성공했을까? 다른 해외 브랜드들과 뭐가 달랐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정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함께하려 했다. 맥도날드나 KFC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일본에 이식하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나름의 성공을 거뒀지만 맘스터치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한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되 일본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 거죠. 미야모토 점장의 말처럼 이들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의 편리함과 프리미엄 음식의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사를 쓰면서 저는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점 리뷰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이 되고 있었거든요. 일본 소비자들이 맘스터치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맛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품질, 진정성, 혁신이 맘스터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문득 나카무라 유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라고 했던 그 말. 그건 단순히 맛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족감을 준다는 뜻이었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음식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화가 아닐까?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기자로서 15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브랜드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다. 하지만 맘스터치에서는 뭔가 다른 것을 봤다.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진정성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것을.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부야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400개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해외에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더욱 놀라웠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섬세함, 그리고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구나. 미야모토 점장도 한국 본사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감탄한다고 했어요.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속도도 빠르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고. 이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가슴이 뭔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맘스터치의 일본 성공은 한국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런 한국 브랜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본의 개방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탁월한 기획력과 실행력, 그리고 일본 소비자들의 안목이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이다. 일본인인 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맘스터치 소식을 들었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의구심과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감동과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목격했구나. 저는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